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세는 단위인 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기는 시간을 100년 단위로 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0년에서 100년은 뭐라고 읽게요? 1세기라고 읽어요. 그럼 2세기는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101년에서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읽어요. 그럼 3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3세기는 201년에서 300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쭉쭉쭉쭉 이어서 현재가 몇 년이죠? 2021년이죠. 2021년은 몇 세기일까요? 어려운데 맞힐 수 있나요? 네, 그래요. 현재는 21세기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시간을 100년 단위로 끊어 있는 것을 세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삼국의 전성기를 알아볼 때 세기 단위로 선생님이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기 단위가 뭘 뜻하는지 알고 그 시대가 언제쯤 되겠다 이렇게 짐작하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최초의 국가입니다. 자, 이 고조선이 있을 때, 그 당시 중국의 이름은 한나라였어요. 한나라. 이 한나라가 기원전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고조선을 침입해서 고조선이 멸망해요. 그 이후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여러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나라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나라가 세워진 곳은 어딜까요? 신라예요. 자, 신라가 먼저 세워졌고요. 그 다음 어디? 고구려. 그리고 마지막에 백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삼국을 세운 첫 번째 시조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신라는 누구죠? 박혁거세. 들어봤어요. 아래서 나온 혁거세. 박혁거세. 고구려는 누가 시조죠? 그렇죠. 주몽. 고주몽이라고 들어봤죠? 자, 백제는 온조예요. 자, 이 시조들이 세운 이 나라들이 발전을 해가다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 세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백제예요. 백제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온조가 세웠다고 했는데 이 온조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이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금의 서울 지방이죠?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백제예요. 그래서 이 백제가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뤄낸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이 근초고왕은 먼저 이 한강 중심의 위례성에서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막 넓혀갑니다. 남쪽 지역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공격하여 북쪽 지역으로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지금의 서울뿐만 아니라 북한 지방 일부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지방까지 모두 백제 땅이 되었어요. 또한 중국과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당시 일본인 외와도 문화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제의 전성기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4세기. 4세기면 몇 년일까요? 그렇죠. 301년에서 400년 사이에 근초고왕 시대에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고조선인이 멸망하고 한반도 지역에 세워진 여러 나라 중 하나인 부여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부여의 왕자로 태어난 고주몽은 부여를 떠나 이 졸본 지역에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후에 고구려는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서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 수도를 정한 졸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국내성으로 옮긴 뒤 북쪽, 서쪽, 남쪽으로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한 첫 번째 왕은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지방, 지난 시간 배웠죠? 랴오호강, 요하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요동지역을 차지하였고 남쪽으로는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강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커다란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어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지금은 중국의 지린성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크기를 보세요. 사람이 요만할 때 광개토대왕은 하나, 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념비예요.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또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영역을 더욱더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 모습입니다. 북쪽에 만주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요동지방,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어요. 이 당시에 백제는 아까 전성기 때에 비해서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죠? 신라가 있었고 가야라는 나라도 이때 존재하고 있었어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낀 좀 작은 나라죠. 가야까지도 고구려는 세력을 뻗쳤어요. 이 당시는 그럼 몇 세기일까요? 아까 백제는 4세기였죠? 네.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는 5세기입니다. 5세기면 몇 년도예요? 401년에서 500년경에 고구려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마지막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로 가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어디예요? 그렇죠. 신라죠. 신라는 누가 세웠다고 했어요? 박혁거세가 세웠는데요. 지금의 경주, 어딘지 알겠죠? 이 지역, 지금의 경상도 지방이에요. 경주를 중심으로 박혁거세는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5세기에 고구려가 힘이 강해져서 남쪽 지역으로 진출해오자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그러다 6세기에 이르러 버풍왕 시대에는 남쪽으로 낙동강을 넘어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어요. 아까 가야 지역 살펴봤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는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고요. 그 뒤에 진흥왕은 백제 연합군과 함께 고구려가 차지했던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한강 유역을 빼앗았어요. 한강 유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지금의 서울 지역.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금의 서울 지역. 이 지역이 한강 지역인데
이 지역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로부터 뺏었어요. 그런데 신라는 다시 백제와 전쟁을 벌여 한강 유역을 결국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는 대가야를 흡수하고 아까 봤던 가야 나라 있죠? 가야 연맹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라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의 지도입니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는 진흥왕, 거풍왕 시절이고요. 그리고 시대는 6세기, 그러니까 501년에서 600년경입니다. 자, 이 시기의 지도를 보면요. 한강 지역을 결국에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땅으로도 세력을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이쪽에 강원도, 경상도 지방을 또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방을 신라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나라의 전성기를 보았어요. 근데 이 세 나라의 전성기를 보면서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 찾았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발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의 유물 유적을 통해 그 당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고구려 무용총이라는 무덤에 있는 벽화예요. 거기 보면 검은고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고는 고구려에서 중국의 칠연금은 중국의 전통악기예요. 칠연금을 보고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주, 그러니까 신라시대에서 경주 황남 대총에서 나온 유리 제품들이에요. 그 당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리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서역, 중국의 옛날 중국의 서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크로드예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그 당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악기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것으로 발전시켰던 거예요.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 이거 벽화예요.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벽화. 아마 양반집 귀한 부인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옆에는 다카마스 고분 벽화. 일본에 있는 벽화예요. 어때요? 두 벽화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옷차림이 고구려와 일본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신라 시대. 다음, 이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일본에서 만든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에요. 모습이 어떤가요?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올려놓고 오른팔로 얼굴을 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죠? 또 이게 목조라고 했는데 이 목조의 재료인 붉은 소나무는 일본에서 자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품종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유물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서 일본, 당시 외저 일본으로 문화가 많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유물을 살펴봤을 때 이 삼국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문화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 지어지고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